재보궐선거의 모든 개표가 완료됐습니다. 전국 23곳에서 치러졌고 최종 투표율은 26.27%로 마무리됐습니다. 먼저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뤄진 5곳에서 보수 텃밭인 경북 김천시장 재선거를 제외하곤 모두 야권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경남 거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변광용 후보가 56.75% 득표로 승리했습니다. 서울 구로구청장과 충남 아산시장 재선거도 장인홍 후보와 오세훈 후보가 과반표를 얻으며 당선됐습니다. 국민의힘이 승리한 곳은 전통적 보수 강세 지역인 김천이 유일했습니다. 배낙후 후보가 수성에 성공했습니다. 조국혁신당도 창당 이후 처음으로 기초자치단체장을 배출하게 됐습니다. 정철원 후보가 담양군수 재선거에서 민주당을 꺾고 당선됐습니다. 네, 부산시 교육감 선거도 있었는데 김석준 후보가 당선됐죠. 진보 진영으로 분류가 되는 후보죠. 맞습니다. 부산 교육감 선거도 야권의 승리였습니다. 진보 진영 김석준 후보가 과반 득표에 성공하면서 당선됐습니다. 지난 2022년 선거에서는 보수 후보의 1.6%포인트 차이로 졌었는데 이번에 재출마해서 당선된 겁니다. 기초의회 선거도 민주당의 승리였습니다. 전체 8곳 중에 5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광역의원 재보궐선거 7곳 중에는 국민의힘이 4곳, 민주당이 3곳에서 승리했습니다. 네, 내일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민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선거였는데 이 결과 어떻게 봐야 합니까? 네, 이번 재보궐선거는 12.3 내란 사태 이후 처음 열린 전국 단위 선거였던 만큼 민심을 살펴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는데요. 야권의 약진으로 정리할 수 있을 듯합니다. 기초자치단체장 선거가 이뤄졌던 곳의 과거 당선을 보면 원래 4곳이 여당, 1곳이 야당, 그러니까 4대 1이었는데 이번엔 1대 4로 역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 지역을 제외하고는 확실한 지역 기반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목전에 둔 선거에서 민심이 야권으로 기울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JTBC 여도현입니다. 기초단체장 5곳 포함해서 부산시 교육감, 시의원, 기초의원 23곳에서 열렸는데 네. 결과부터 핵심 지역 결과를 말씀드리면 기초단체장 5건 가운데 국민의힘 1석 가져갔고 네. 민주당 3석, 조국혁신당이 1석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야 스코어로 보면 여1, 야4 네. 이렇게 나왔다라고 보면 되고, 그러니까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김천에서는 이제 텃밭이니까 네네네. 먹었는데 거제에서 민주당한테 졌어요. 그게 조금 뼈아픈 부분일 거고. 네. 그리고 구로구청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저기 이제 그 전 구청장이 네. 백지 신탁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구청장을 안 하겠어요라고 대단한 나갔잖아요. 분입니다, 그분도. 예, 그래서 당연히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민주당 후보가 이겼는데 네. 구로구청장 같은 경우는 국민의힘 후보는 없었지만 자유통일당 후보가 있었거든요. 네. 사실상 이제 국민의힘 후보 역할을 하면서 윤상현 의원이 지원 유세도 하고 했었는데 민주당이 가져갔다. 그 자유통일당 후보가 네. 구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사실상 국민의힘 후보 역할을 했다는 거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않으십니까? 왜냐하면은 예. 그 득표 수를 보면은 네. 자유통일당처럼 한쪽으로 심하게 쏠려 있는 극단적인 노선에 있는 후보로는 네. 중도 보수와 중도층을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여실히 입증이 됐습니다. 네. 이번에 그 자유통일당 후보가 얻은 표가 한 2만 9천 표 정도 되거든요. 네. 이 득표 수가 지난번 지방선거 때 그 국민의힘 구청장 당선된 후보가 얻었던 표의 한 10분의 3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그 지난 대선 때 윤석열 대통령이 구로구에서 했던 득표 수에 비교하면은 한 4분의 1이 안 됩니다. 네. 그 얘기인즉 결국에는 그런 극단적인 노선으로는 전통적인 보수층마저 투표장에 나오게 할 수 없다. 이게 확인된 선거예요. 그리고 이 선거 결과를 굉장히 뼈아프게 받아들이는 것이 이대로 네. 가면은 국민의힘이 추풍령을 넘을 수 없는 당이 됩니다. 아하. 왜 추풍령 얘기를 하냐면 추풍령이요? 추풍령이 김천에서 충북 영동 가는 거예요. 네. 김천시장 이겼잖아요. 네. 딱 거기까지밖에 북상을 못하고 지금 아산에서 지고 그다음에 남쪽에서는 거제를 뺏겼고 네. 사실 제가 굉장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인 결과는 성남 분당에서 경기 도의원을 잃은 겁니다. 거기 6.77% 차인가를 졌거든요. 네. 분당은 전통적으로 국민의힘이 강한 곳이에요. 지금도 그렇죠. 갑을 모두 다 국회의원을 네. 보유하고 있는데 분당 갑에서 지금 경기 도의원을 잃었습니다. 네. 이런 거는 결국에는 국민의힘이 최근에 견지해왔던 어떤 그 이른바 강경보수 내지는
뭐 탄핵 반대, 그다음에 계엄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노선으로는 민심을 충분히 얻을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준 결과로서 상당히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되고 앞으로 당의 변화가 정말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네. 자, 그 인식이 지금 말씀하신 우리 송영문 전 대변인님의 인식이 당내 주류 혹은 뭐 상당수 영향이 있는 분들의 인식과 같아요? 아니면 당내에서 소수 의견이에요? 이제 광범위하게 확산이 돼야죠. 왜냐하면 그 동안에 뭐 지금 현재는 여기도 여론조사는 그래픽 준비 안 돼 있는 건 언급이 안 되죠. 총론적으로만 말씀드릴게요. 그 동안에 이제 많은 여론조사가 상당히 보수 결집을 강화시키는 그런 흐름으로 가면서 네. 그런 것들을 많이 이제 당에서 높이 평가해왔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어쨌든 직접 투표 결과를 받아본 것은 그렇지 않잖아요. 네. 특히 거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8승 1패를 했던 곳입니다. 거제시장. 2003년 보궐선거까지 합하면은 역대 거제시장 선거에서 2018년 딱 한 번 지고 8승 1패했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18.6% 차를 졌다. 이거는 강경보수 노선으로만 가서는 안 된다. 안 된다는 시그널이 사실상 들어온 겁니다. 예. 그러면은 빨리 노선을 변경해야죠. 사선을 옮겨 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만약에 내일 헌재에서 탄핵 인용이 되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어쨌든 대선을 치러야 되는데 네. 현실적으로 그 조기 대선을 성공적으로 치르기 어렵다는 경고 등이 들어왔다. 당내에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봅니다. 네. 우리 장유미 변호사께서는 저는 예전에 국회 출입할 때 네. 그런 얘기 있었어요. 그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천당 아래 분당이라고 그만큼 좋은 지역이라고 했었는데 네. 거기서도 이렇게 민심 위반이 일단 있다. 그리고 거제시장을 주목하지 않을 수가 없죠. 아까 말씀 주셨던 그런 전적이 있는 데다 네. 직전에 지방선거에서는 대단히 박빙이기도 했지만 국민의힘의 텃밭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지역인데 거의 20%포인트 정도로 이겼어요. 민주당 후보가. 이거는 국민의힘이 대단히 좋지 않다. 그런데 저는 송 변호사님이 주신 의견을 국민의힘에서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분위기냐. 만약에 수용을 하더라도 이런 이제 바로미터가 있어서 마치 정치공학적으로 어떤 그런 계산으로 입장을 표변하는 것처럼 이제는 보일 것 같아요. 예, 지금 이 국면에서. 네. 그래서 진작에 이걸 절연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한 윤석열 대통령 세력과의 그 절연의 실패가 이런 상황으로 왔고 앞으로도 네네네. 정말 밝아 보이진 않습니다. 요번에 어떻게 저 부정선거 얘기는 없는 모양이죠? 네, 이거는 아마 예. 수용을 지금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다 이제 구속기소 많이 되 계시고 하니까. 그래요? 네. 네. 일단 그래서 자유통일당 후보로는 네. 전통적인 보수층도 투표장에 충분히 나가지 않는다는 게 확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오늘 아침 회의에서 보궐선거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인다, 더 가열차게 변화하고 혁신하겠다라는 메시지를 냈습니다. 네.